안녕하세요. 상생방송 서포터즈 6기 김정윤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한류의 기원과 동북 공정입니다. 발표 목차를 먼저 말씀드리면 풍류, 한류, 그리고 문화공정인데 제가 이렇게 선택하게 된 이유는 한류의 기원이 풍류이고 그리고 문화공정을 왜 하냐면 한류가 엄청 뜨기 시작하면서부터 점점 중국이 대범하게 문화공정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렇게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한류에 대해 발표하기 전에 여러분들 한류의 기원이 풍류인 것을 아시나요? 풍류를 알려면 우선 원형 문화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원형 문화란 근본이 되는 상징이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교육의 통합적인 기질을 말합니다. 그리고 인류의 원형 정신이 바로 풍류입니다. 최치원의 난량비서문에 보면 우리나라에 현묘한 도가 있는데 이를 풍류라고 하고 유교, 불교, 도교를 이미 포함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인류의 원형 문화가 풍류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풍류는 다른 말로 신교라고 합니다. 단군세기에는 이신시교, 규원사화에는 이신설교라고 해서 신의 가르침을 베푼다고 하여 이신시교와 이신설교의 준말이 바로 신교입니다. 이러한 신교의 가르침을 천재문화라고 나타납니다. 풍류는 신교이며 이는 신의 가르침으로 세상을 다스린다라고 합니다. 인류 영성문화의 원형이고 밝은 땅을 건국한 환웅천왕의 가르침인 제세이화와 홍인인간으로 계승하였습니다. 제천위교, 이거는 삼성기 상에는 제천위교라고 해서 하늘에 천재를 지내는 것을 가르침의 근본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천재문화는 전 세계 곳곳에 있는 제천단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천재문화에서 음악과 노래가 나왔고 신과 인간이 화합하는 장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노래와 춤추는 문화가 풍류이며 한류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이 풍류는 보이지 않지만 변화를 일으키는 존재입니다. 유쾌하고 즐거움, 신바람을 일으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음악과 춤 또는 음주가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음악과 노래로서 인간과 신이 화합할 수 있다고 다들 말하는데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 의미가 무당들 보시면 이렇게 종 흔들고 춤을 추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신과 합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흔히 보는 아이돌들도 보면은 화려한 의상 입고 노래를 크게 틀고 막 춤을 추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이돌들이나 연예인들 사주를 보면은 무당의 사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풍류와 신교는 곧 한류의 기원이고 그리고 황국 배달 조선의 원형 정신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풍류는 한류의 기원입니다. 풍류라는 씨앗이 우리나라가 문화광국이 되게끔 기여한 한류를 생성하게 되었습니다. 한류는 영어로 Korean Wave라고 하며 한국의 대중문화가 해외에서 유행하여 그들의 생활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적 현상입니다. 한류에는 시기적인 흐름이 있는데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중반에는 드라마 위주로 그리고 2010년대부터는 K-팝과 드라마를 넘어서 소설과 영화까지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게 되었습니다. 별을 세운 그대는 중국에서 큰 인기를 끌었으며 한강의 채식주의자는 맨 부커상을, 방탄소년단은 빌보드를 휩쓸고 그래미 어워즈 한국 최초로 입성하였고 한국 최초 아카데미 사관왕을 거머쥔 기생충이 있습니다. 그리고 싸이는 그 당시 유튜버 사상 가장 많이 본 동영상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한류를 세대별로 크게 구분을 하면 4가지로 나뉩니다. 한류 1세대, 2세대, 3세대, 신한류 이렇게 나뉘는데 1세대는 드라마 위주로, 2세대는 K-팝 위주로, 그리고 3세대는 드라마, K-팝을 다 아우르는 그리고 신한류는 모든 것을 합쳐서 한류가 인기를 많이 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해외 시청자들이 한국의 드라마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의 음식과 한국의 생활 방식을 접하게 되고 따라하고 싶은 마음과 한국에 방문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또한 자신이 좋아하는 아이돌의 모든 것을 따라해보고 싶어하는 전 세계 팬덤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한국의 음식과 한국의 문화를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좋아하는 가수가 나오는 드라마, 그리고 그 기반이 되었던 웹툰,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 먹는 한국의 전통 음식을 같이 향유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는 유학생이라서 외국인 친구들이 많은데 그중 한 친구는 김치를 직접 담가 먹는 친구도 있었고 같이 한국 드라마를 매일 챙겨보고 한인마트에 가서 한국 과자와 한국 음식을 사 먹기도 합니다.
외국인 친구들을 사귀게 되면서 해외에서 K-팝과 K-드라마가 엄청나게 인기가 있다는 것을 피부로 와닿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보고 자라온 K-팝과 K-드라마를 제 외국인 친구들도 어릴 때부터 같이 보고 자라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같은 나라 사람이 아닌데도 서로의 공통된 유년 시절의 기억이 있다는 것이 정말 놀랍고 한류를 만들게 된 이 세상에 이 한국에 대해 매우 감사하다고 느꼈습니다. 한류가 발전함에 따라 다양한 일이 발생했는데 2021년에 옥스퍼드 영어사전에는 한국어 표제어가 무려 26개가 등재되었습니다. 2013년 기준으로는 12개였는데 2021년에는 단 1년 만에 26개가 한 번에 등재되었다는 것은 2021년에 전 세계가 한류에 큰 영향을 입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킹덤, 기생충, 미나리, 오징어 게임 이 작품들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끈 작품들입니다. 특히 오징어 게임으로 인해 그 당시 해외 길거리에서 외국인들이 삼삼오오 모여 딱지치기 하는 모습 혹은 달고나 게임,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유명 해외 유튜버는 오징어 게임을 그대로 실현하여 우승 상금을 건 컨텐츠를 제작했습니다. 이 두 그룹은 말하지 않아도 모두가 알겠지만 블랙핑크는 전 세계 아티스트 구독자 순위 1위이며 방탄소년단은 3위입니다. 세 번째 내용은 동북공정입니다. 동북공정은 국경 안에서 전개된 모든 역사, 그러니까 동북 삼성에서 일어난 고구려 역사를 중국 역사로 만들기 위해 2002년부터 중국이 추진한 동북쪽 변경지역의 역사와 현상에 관한 연구 프로젝트를 말합니다. 제가 설명할 것은 문화공정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신한류 열풍이 불자 중국이 그동안 한복이나 김치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는데 갑자기 우리나라의 문화를 뺏어가려고 했습니다. 한복과 김치는 중국 소수민족 조선족의 문화이니 이는 중국의 것이라는 주장을 내세웠죠. 중국의 90% 이상은 한족이며 조선족은 나머지 55개 소수민족의 하나의 민족입니다. 중국이 조선의 계승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조선족이 마치 중국을 대표하는 민족인 것처럼 한복과 김치 그리고 우리나라 문화유산을 향유하는 모습을 올림픽 개막식과 인터넷 매체에 광고합니다. 이는 국제사회에서 보여지는 우리나라의 한국의 정체성을 흐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2011년 중국은 조선족이 중국의 소수민족이므로 이들이 부르는 노래 아리랑도 중국의 문화다라며 연변 조선족 자치주의 아리랑을 중국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우리나라 정부가 2021년 아리랑을 유네스코에 먼저 등재 신청을 하였고 아리랑은 우리나라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왼쪽 사진은 중국 예능 티엔티엔샹샹 천천향상이라는 예능인데요. 여기서 김치를 먹고 한복을 입고 상모를 돌리는 식으로 광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중국 샤이닝 니키 게임 한복 사건인데요. 중국의 55개 소수민족인 하나인 조선족의 옷이니 이것은 중국의 옷이다. 한풀을 왜 한복이라고 소개하느냐라는 중국의 네티즌들의 반응이 컸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도 큰 파장을 일으켜 반발을 많이 삼아 이 게임 회사는 많은 비난을 받았고 결국에는 한복 의상 서비스가 종료되었습니다. 그러나 황당하고 어이없는 우리의 감정은 여전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사진, 최근 시즌3까지 방송 중인 중국 동영상 사이트 유큐의 댄스 예능 这就是节目 저쥐시 가무라는 부채춤이 나왔는데요. 여기서 한복처럼 보이는 의상을 입고 한글 가사로 된 아리랑에 맞춰 부채춤을 추는 장면이 조선족의 문화로 등장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지난달 중국 베이징 TV의 노래 경연 프로그램 과계가왕에서는 두 남자 출연자가 한국 동료의 반달을 조선족의 민요로 소개하고 편곡해 부르기도 했습니다. 현 상황에 대해 조법정 우석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는 중국은 다민족 국가이면서 개별 민족의 존재를 인정하는 미국과는 달리 한족을 비롯한 56개의 민족을 다 합쳐서 중화민족이라는 포괄적 개념으로 수렴시켜놨다며 조선족의 문화도 한국의 문화와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중화민족의 문화라는 논리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리랑을 유네스코에 등재한 사례처럼 중국이 움직이기 전에 발빠르게 움직여서 정부가 민관과 힘을 모아 대한민국의 문화를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중국의 잘못된 애국주의가 문제가 될 땐 정부 차원에서 논평을 내는 등 행동을 취하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는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선족은 중국 동베이 지방의 랴오닝, 지린, 헤이룽장 등 동북 삼성과 그 밖의 중국 땅에 흩어져 거주하고 있는 한 민족입니다. 한 민족은 한국어를 공통으로 사용하며 한반도 중심으로 공동의 문화권을 형성하고 있는 아시아계 민족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민족 혈통을 지닌 중국 국적의 주민, 즉 제중한국 교포입니다. 이들은 조선족은 중국인이지만 그들의 뿌리는 한국인입니다. 조선족의 문화를 중국의 역사로 여기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우리의 것에 대해 잘 알아야 하며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가장 논란이 많이 되는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김치입니다. 김치는 총 2단계에 걸쳐 절이고 발효시킨 음식이지만 중국의 파오차이는 추가 부재료를 사용하지 않으며 발효시키지 않은 음식입니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 등재된 김치는 정부 간 국제무역시 합의를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한국의 전통식품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전 세계에 알려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전에 한국 파파고 사전에 김치라고 중국어로 번역하면 파오차이라고 표기를 했는데 이제는 신치라는 새로운 단어로 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중국의 네이버인 바이두에도 신치라고 검색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실 한국 김치를 파오차이라고 부르는 것은 옳지 않은 표현이고 진짜 파오차이는 중국 서남지방에서 유행하는 유산균 발효식품으로 한국 김치와는 확연히 다른 하나의 포자에 초점을 맞춘 음식이다. 이 두 가지 음식에 대해서는 구별해야 한다. 문체부가 한국 김치의 중국어 번역력을 신치로 공식으로 정하고 관련 개정안을 2021년 7월 22일부터 시행했습니다. 라고 여기 바이두에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중국에서 유학할 때도 중국인들도 파오차이라고 하면 그냥 한국 김치로 알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표기가 정확하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바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중국의 전통의복과 한국의 전통의복인데요. 중국의 한푸, 이 한푸는 명나라 시대의 한족의 전통의상입니다. 왼쪽에 보이는 두 개가 한푸이고요. 그리고 맨 오른쪽에 있는 게 치파오고 중국 소수민족 만족의 전통의복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게 치파오지만 사실 90% 이상 한족으로 이루어진 중국은 저 한푸 의상을 입는다고 보시면 되죠. 한복, 한국의 한복을 설명하겠습니다. 한복은 조선시대의 전통 의상이죠. 여기 왼쪽에 보이는 건 저고리고 머리에 쓰고 있는 것은 가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방탄소년단이 입고 있는 옷은 외출복인데요. 삼국시대부터 있었던 두루마기예요. 한복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우리나라 역사 드라마는 거의 조선시대 기반으로 하는 드라마가 많아서 많은 사람들이 조선시대 한복에만 익숙한 편입니다. 그러나 조선시대 말고도 고구려, 고려, 그리고 다른 시대의 우리나라 한복에도 많은 관심을 우리가 많이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수출 수입의 국가 문화 강국이 되었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께서는 백범일지 나의 소원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잃어버린 역사와 함께 원형문화 정신인 우리 뿌리 문화, 신교 문화를 찾아야 하며 동북공정 또는 역사 왜곡을 막아내려면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문화를 잘 알아야 잘 지킬 수 있고 또 잘 이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상생방송 서포터즈 6기 김정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